네, 이어서 2부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강의에서는 원3의 사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3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2에서 CT 촬영 영상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원3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실행이 되게 되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러한 MPR 화면이 제일 처음 뜨게 되고요. 그 왼편에 이러한 다양한 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툴바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측정, 그리기, 그리고 프로파일, 관심 영역만 따로 모아보는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길이 측정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은 선 내지는 곡선으로 길이도 측정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각도 측정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서 클릭 2번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기능인데요. 저렇게 선으로 그어진 부분 안에 보이는 조직의 밀도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주로 골 조직에서 골 밀도를 확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관심 영역만 박스로 모아서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사각형 안에 있는 방사선 흡수량에 따른 수치가 최대치, 최소치, 평균치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구 상자는 화살표랑 메모 박스 그리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주로 이제 환자와 상담을 하거나 치료 계획을 이 사진상에서 좀 세울 때 내지는 저장해서 기록을 해 놓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T 이미지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바로 아치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든지 발치를 하든지 해당 부위만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아치를 그려서 보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MPR 화면에서 XR 축, 세지탈 축, 그리고 코로날 축에서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부위의 치축이나 골 단면에 맞춰서 회전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아치를 보고 싶은 부분만 그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선택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원하는 단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악에서 아치를 그리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하악 전체에 아치를 그리는 것을 예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 마우스를 한 번씩 클릭하면서 선을 이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파노라마상에 근접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단면상, 액션상, 그리고 3D 재구성상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툴바 중에 세그멘트라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그 3D 3차원 재구성 영상에서 그 영상을 좀 더 선택적으로 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영역을 이렇게 따로 지정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서 상악과 하악 중에 보고 싶은 악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악만 남기고 상악은 제거된 영상을 저희가 이용해서 진단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줌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하악 제3대구치 발치 상담을 할 때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환자분이 너무 많은 이미지가 보이면 오히려 복잡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싶은 영역만 이렇게 3차원 영상에서 잘라내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환자분들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3의 그 사용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원쓰리를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사례와 그리고 그 적용 사례에서 과연 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어떠한 경우 보험 기준에 적용 가능한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가 바로 저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CBCT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외에도 각 치과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임상적인 활용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립,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제3대구치 발치 시에 하악관이나 상악동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 평가를 위해서, 그리고 완전 매복된 영구치나 과잉치의 평가, 그리고 근관치료 과정에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또 TMJ 부위에서 단순 방사선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골래 병소의 진단에도 CBCT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보신 그러한 CBCT의 적용 사례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보험 적용 가능한, 급여 적용이 가능한 인정 기준은 이렇게 고시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치아 부위에서는 3가지, 근관치료의 경우, 매복치의 경우, 그리고 급성 외상에 의한 계승치의 이런 함입 등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치아 부위에서는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 항목에서 안면 및 2개 기저 부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치근낭의 경우,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다 측도학 관절 부위에서는 1, 2, 3, 4 이렇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러한 CBCT가 급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케이스씩 살펴볼 텐데요. 임플란트 치료 계획 수립 과정에서 CBCT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원3에서는 상단에 5개의 아이콘 중에 가운데 있는 임플란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임플란트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과 화면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악의 경우는 이렇게 신경관 그리기 기능과 함께 임플란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고 정밀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악에서는 이제 구치부에서는 특히나 상악동과 관련돼서 더 정밀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플란트 진단을 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의 식립한 임플란트 주변에 골질을 이렇게 칼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수술 전에 미리 좀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함께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시면 치아 선택 후 마우스를 길이 선택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게 되고, 동그랗게 보이는 저 조절 부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옮기고 각도를 이동시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굵기와 길이도 간단하게 버튼 클릭을 통해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까 설명드린 임플란트 주변에 골질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서 수술 전에 미리 드릴링을 얼마나 할지를 좀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저도 그렇고 많은 원장님들이 임플란트 수술 때 이런 가이드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가이드 수술을 하기 전에 당연히 가이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CT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원3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CBCT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급여에서는 청구가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산화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화면은 아니고요. 심평원에서 사용하는 심사 때 사용하는 전산화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 박스 안에 파노라마 영상이 이게 조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임플란트 시술 기간 중에 방사선이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노라마 외에 진찰료나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는 콘빔 CT도 마찬가지로 모두 수가의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CBCT의 임상 활용 예로 두 가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구치 주로 발치와 관련돼서 하악관이나 상악동 위치 관계를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완전 매복된 영구치나 과잉치를 평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대구치 발치를 위해서 파노라마상을 찍었을 때 치근첨과 신경관이 이렇게 중첩된 경우 이렇게 추가적으로 CT를 찍어서 치근첨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 과정을 저희가 이제 원쓰리를 통해서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3D 줌 기능을 이용해서 저는 주로 발치 부위를 환자분과 상담하는데, 그리고 발치 수술 계획을 세울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광 그리기, 이 기능 또한 저희가 발치술, 특히 매복치 발치술에서는 하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복 영구치나 과잉치의 위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CT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단순 방사선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정중 과잉치가 보이는 경우 이렇게 CT를 찍어서 협설 관계나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3차원 재구성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매복치, 위치에 대해서 환자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복치와 관련된 콘빔 CT의 그 급여 기준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아 부위에서 두 번째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매복치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 매복치에는 제3대구치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 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경우, 이 경우 CBCT의 인정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제3대구치의 경우입니다.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 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겹쳐 보여가 근접됐다, 인접해 있다, 가깝다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독상 그리고 내역 설명상에서 중첩되어 있다, 겹쳐 있다, 이러한 경우만 바로 이 CBCT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파노라마 사진에서 48번을 보시면 조금 애매하죠. 신경관과 치근첨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이 경우를 겹쳐 있다, 중첩되어 있다라고 판독하시는 원장님도 계실 거고, 가깝다, 또 인접되어 있다라고 판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경우 중 중첩되어 있다, 겹쳐 있다의 경우만 CBCT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8번을 보시면 이 경우는 확연하게 신경관과 치근첨이 중첩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만 본다면 이 두 가지 48번과 38번 중에 38번이 바로 CT 급여 인정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과연 이 38번이
매복치인가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CBCT 급여 인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매복치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3대구치의 경우라도 완전 매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복이 되어 있는 경우, 거기에 더해서 측은청과 신경관 내지는 상악동이 중첩돼 있을 때 바로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산화면, 심사 전산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병명이 잔류치근으로 청구가 되었고, 이러한 경우는 매복치의 상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CBCT가 발치와 연관되어 있더라도 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CBCT 임상 활용 기준 중에 근관치료 과정 중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근관치료 중에 환자가 계속해서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측은의 파절이 의심되고 아니면은 측은단 절제술이나 제식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바로 그 병소 부위와 또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구조물이 가까울 때 바로 이 CBCT 촬영 인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시는 이 경우가 이 임상 케이스에서는 지금 측은단 절제술을 시행할 예정이었고 바로 측은단 병소 부위와 이공이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콤빔 CT를 촬영하고 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관치료와 관련된 콤빔 CT의 급여 기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보시는 대로 치아 부위의 근관치료의 경우, 가의 경우에 보시면 통상적인 근관치료를 진행했으나 비정상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증상 호소 내용을 잘 기록해 놓은 경우만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치과에서 근관치료 도중에 리퍼돼서 온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 초진에 CT를 바로 촬영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 리퍼돼서 온 경우라도 한두 번 정도 근관치료를 진행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CT를 촬영을 해서 청구를 해야 바로 이 기준, 통상적인 근관치료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은단 절제술이나 치아 제식술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 앞서서 보셨던 바로 그 임상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TMJ와 관련된 CBCT 임상 적용 활용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TMJ에 대해서 추가적인 CT를 찍은 화면이고요. 보시는 대로 원3 화면입니다. 그래서 원3에서 상단에 보이는 5개의 아이콘 중에 네 번째 TMJ를 누르게 되면 TMJ 부분을 좀 특화해서 진단할 수 있는 툴과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TMJ 부위에서 코로날 섹션이나 세지탈 섹션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 단면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좌우 다르게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코로날 세지탈로 맞춰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TMJ에 대한 CBCT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강직과 간별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 제한 상태, 그리고 골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및 과두의 형태 이상이 단순 영상에서 보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플린트 치료를 하였음에도 반응이 없는 측도학 장애, 그리고 네 번째는 악관절 수술을 하기 전후 평가를 위해서 촬영하는 경우는 이 CBCT가 TMJ 상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래 병소 진단을 위해서 CBCT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임상 케이스처럼 환자의 치근낭을 절제술, 치근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바로 이 치근낭의 병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진단하는데 바로 CBCT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근낭과 같은 골래 병소의 인정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 인정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치근낭의 경우는 1번에 보이시죠? 3치관 크기 이상인 경우 인정 기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액성 결석이나 외상 관련 상악동염, 상악동염의 경우는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의 경우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성 질환의 부위가 바로 치아 부위가 아니라 제목에 있는 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K10에 해당되는 상병, 즉 안면 및 두개 기저 부위에 해당되는 상병에서만 인정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부위와 관련이 있는 밑에 보이시는 K04 내지는 K05, 동이 있는 내지는 동이 없는 근단 주위 농양, 이런 상병들은 모두 이 기준과는 이 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BCT를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판독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 방사선 영상 진단에서는 이 판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서류 비치, 특히 콘빔 CT의 경우는 단순 방사선 영상과 달리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고 별지에 기록한 것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전자차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 영상이든 CT 영상이든 그 밑에 있는 소견서 입력 탭을 클릭해서 이렇게 판독 소견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문구에 등록해 놓은 여러 가지 그 판독 소견을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게 판독 소견서를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독에 대해 강조드린 이유는 방사선 진단료가 촬용료 70%와 판독료 3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독서를 이렇게 잘 작성해서 보관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CBCT와 원쓰리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치과 분야에서 사용 중인 CBCT가 대략 13,000여 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보급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BCT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CBCT의 원리와 영상학적 특성을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CBCT와 원쓰리를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